네, 잔명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학과부터 취업 지원까지 매력 넘치는 대학을 소개해드리는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대학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지 벌써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이잖아요. 네. 혹시 군대 시절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안타깝지만 군대를 안 갔습니다. 면제를 받아서 예. 예비군 뭐 다 이제 빠져서 네. 제가 실제 총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잠깐 사열하는 것들을 봤는데 네. 오히려 그걸 보면서 굉장히 멋져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떤 에피소드보다 가장 강력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다 보지 않았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왠지 국군의 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 테마가 있는 캠퍼스 탐방기는 이 군대와 관련되어 있는 학교를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거는 좀 틀렸네요. 네. 아니에요? 예, 네. 너무 이렇게 그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외에 이제 군대와는 특별히 상관없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제 학과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 대학교들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학교들이죠? 예, 오늘은 철도 특성화 대학들을 모았습니다. 철도라고 한다면 저희가 타고 다니는 기차 KTX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기차에서는 뭐 새마을호, 무궁화호, KTX, 네. 그리고 뭐 지하철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에너지 환경 문제 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이고 탄소를 좀 덜 발생시키는 그런 철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세계 철도 시장 규모는 연간 한 11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체 고속철도를 개발하기도 하고 운영할 정도로 고속철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최근에 철도를 신성장 산업의 하나로 육성을 하고 해외 철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만 하고 있지 나라에서 철도에 대한 관심과 또 지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지원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관한 지원이 교육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철도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 계획을 이제 들어보면 고속철도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뭐 베트남, 미국, 태국 등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좀 참여를 해서 그 고속철도 시설 기반을 좀 꾸리는데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철도, 신호 및 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도 선진국이랑 좀 기술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제 기간 산업이고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팔을 벗고 나선 건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철도 특성화 대학원을 신설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카이스트에는 철도 기술 전문가 과정을 개설을 네. 하고 한국교통대학교랑 우송대학교에는 해외 철도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지원을 하면서 우리나라 철도 산업이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학교들 사이에서도 이 학교들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학교들이 가진 장점이 많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개 학교는 네. 철도 분야의 미래를 그리고 국가에서 믿고 지원하는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세 개 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서는 한국교통대학교와 우송대학교 그리고 전문대학으로는 경북전문대학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 학교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철도 각 분야에서 고르게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철도 분야 특성화 대학이라는 점입니다. 네. 사실 뭐 이 학교 학생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송대학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경북전문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는 조금 생소하긴 해요. 네, 그래서 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한국교통대학교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2012년 3월에 출범한 국립대학교이기는 합니다. 네, 얼마 역사가 되지 않았네요. 그럼 지난해에 생긴 학교인 거예요? 네, 그 숫자만 보면 그런데 네. 사실 연령은 그렇진 않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이 학교는 충주시의 충주대학교, 국립충주대학교였죠.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대학, 그리고 충북 증평군의 청주과학대학 등 세 개의 대학이 통합을 해서 만든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임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인력 양성 학교부터 따지면 사실 역사가 100년 이상 된 학교입니다. 네. 그 한국교통대학교라는 교명 그대로 국내 유일의 교통특성화 대학이라는 점이 굉장히 이제 특징적이고 네. 공학과 인문 중심의 충주 캠퍼스, 보건의료, 생명
중심으로 한 증평 캠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와 교통 중심의 의왕 캠퍼스 등 3개의 캠퍼스를 활용해서 각각의 특성화를 잘 이룬 그런 대학교입니다. 네. 그러면 의왕 캠퍼스가 철도와 교통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했으니까 의왕 캠퍼스 쪽을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의왕 캠퍼스는 전신이 우리나라 철도 특성화 대학으로 뭐 우리나라 탑이었습니다. 한국철도대학이 전신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이미 굉장히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의왕 캠퍼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학교가 바로 우송대학교 맞죠? 맞습니다. 네. 우송대학교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우송대학교는 5개 학과로 이루어진 철도 물류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 유일의 철도 운전면허 훈련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철도 기관사를 또 양성을 하기도 합니다. 예. 학교 내에서 그러면 운전 실습을 한다든지 어떤 실제 체험을 많이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코레일이나 그 지하철 공사에서 직접 이제 양성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사립에서는 교육기관에서는 우송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우송 철도 아카데미를 또 세워서 뭐 확실하게 철도 분야를 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철도 전문 커리큘럼도 갖고 있고 그리고 기관사도 배출하는 그런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통대학교와 우송대학교 함께 알아봤고요. 또 하나 남은 학교가 바로 경북전문대학인데, 자, 이 학교는 두 학교와는 다르게 이제 2년제 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전문대학교는 전문대학 2년제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영주시에 이제 있는 학교인데 그 영주시는 코레일의 경북지사가 경북본부가 이제 영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를 중심으로 한 많은 대학들이 또 철도 특성화를 많이 꾀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경북전문대학교가 4개의 학과를 운영을 하면서 철도 계열을 운영을 하면서 그 전문화를 특히 잘 이룬 학교로 그렇게 명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철도 하면은 뭐 저는 기관사와 엔지니어 정도만 생각나는데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 들어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특성화 대학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는 추세죠. 맞습니다. 네. 그 철도 특성화라는 것은 사실 그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항공특성화 대학처럼 철도 특성화는 뭐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의 관심이 이제 필요한 분야라서 이런 부분들이 기간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성화를 이뤘다면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살펴본다면 한국교통대학교 의왕 캠퍼스의 전신은 한국철도대학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도 분야에 관해서는 이제 독보적인 역할을 한 특성화 전문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가지 그런 전문대학이 있었는데 뭐 농협대, 한국철도대 이런 데는 뭐 4년제랑 견줘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특성화 대학으로 그렇게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1905년에 인천 제물포에서 문을 연 철도 요원 양성소를 이제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100년 이상의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이고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던 대학이 2012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되면서 더 크게 출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만큼 철도에 관한 교육 노하우는 뭐 타의추종을 불허하고 우리나라 철도 산업 전 분야에 이제 선배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동문파워 역시 막강합니다. 동문파워. 사실 이게 뭐 학연이다라고 불리는데 학연 지원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은 많은데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혹시 태진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동문파워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예.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 어떤 전문가분이 나오셨는데 저희 대학교도 아닌 중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아직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동문파워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무시 못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서희 씨 같은 경우도 많이 느끼죠?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방송 특성화 대학인 이 전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각 분야에 이제 PD, 작가, 출연자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동문으로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끌어주는 데 있어서 동문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문 파워를 자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강점을 분명히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국교통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은 우송대학교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그 대전 우송대 위치적 장점은 철도의 메카인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이랑 코레일 본사가 그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인접해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강점을 살려서 양사와 그 상호 협력 관계를 굉장히 긴밀하게 구축을 하고 있고 현장과 연계한 교육 역시 대단히 이제 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몇 명 정도의 기관사 분들을 또 배출을 했을까요? 네, 그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네. 철도기관사, 도시철도 관제사 교육훈련으로 이제 기관 선정을 받으면서 해마다 기관사 120명 그리고 관제사 30명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계속 많아지니까 당연히 동문 네트워크 같은 게 튼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경북 전문대학이 남아있는데 이 학교 또 어떤 강점들을 더 자랑할 수 있을까요? 네, 경북 전문대학교 역시 지역의 특징을 잘 살린 그런 전문대학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시에 코레일 경북 본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경북 쪽에 그 기차는 우리나라의 좀 핵심 기차 그 산업 단지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역 특징을 잘 살려서 산학 협력이 굉장히 또 뛰어나고 다양한 실습을 하는 것으로 또 네. 유명한 학교입니다. 네. 그래요. 요즘 뭐 대학교에서 산학협력 신경 안 썼다가는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도 힘든 상황인데 특히나 철도 쪽은 산학협력 실습이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론으로 배워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철도라 기차를 정말 운전을 해보고 신호를 한번 해보고 뭐 철로를 한번 제대로 경험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특성화처럼 이런 철도 부분 역시 실험 실습 시설이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철도와 철도 관련 뭐 기기 그리고 신호체계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교통대학교 의왕 캠퍼스를 먼저 이제 들어서면 이 학교에는 철도는 나의 사명이라는 그런 슬로건이 딱 학교에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상적인 문구가 이제 학교 구성원들의 계속 의욕을 북돋아주고 있고요. 교내에는 실습을 위한 그 철로가 이미 놓여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한 증기기관차도 여기가 전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철도 들도 그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한국교통대학교 정말 가득 차게 정말 많은 실습 장비들이 들어차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여기에 장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해요. 코레일의 인재개발원이 교내에 들어서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이제 그 국가 정부에서 이제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여기 들어서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겠죠. 그리고 한국도시철도공사 코레일 인재개발원이 이 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전문적인 철도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여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체험장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철도 기관사,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코레일의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만 졸업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고 코레일 교육을 이제 따로 받아야 되는데 그 주요 기관이 교내에 있으니까 학생들은 멀리 가지 않고 교내에서 이제 배우면서 대외 이상을 또 특히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송대학교의 강점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송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대학 최초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철도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레일, 서울메트로 이 두 기관에서만 이제 그 기관사를 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그렇게 법 규제가 그런데 근데 우송대학교가 하나 더 늘은 거죠. 수요가 늘면서 정식 교육훈련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에 맞게 우송대학교 실습시설도 굉장히 이제 훌륭하고요. 전기동차와 동일한 구조를 갖춘 뭐 철도 운전 교육 실습실 등이 충분히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한국교통대학교에는 코레일의 인재교육원이 들어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곳에도 물론 굉장히 인재개발원 못지않은 좋은 시설이 또 들어서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대전 도시철도공사와 컨소시엄으로 우송 디젤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전문적인 철도 기관사를 양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설기관은 철도 운송 시스템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철도 차량에 대한 기술과 그리고 운전 교육 등을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뭐 얘기만 들어봐서는 한국교통대학교와 우송대학교가 강점들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송대학교가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강점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송대학교, 뭐 한국교통대학교 물론 그렇지만 네. 우송대학교의 특히 장점은 한국철도기술원장을 비롯해서 철도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것이 굉장한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대전 도시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산학협력을 체결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교수들이 실무진들이 많이 이제 그 교수진으로 넘어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굉장히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강점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추천이라고 하죠. 교수님들이 실무 교수님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심사를 보는 면접을 보는 분들이 선배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선배들이 그 면접을 보시고 뭐 이런 이제 그
역사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잘 취업 지원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추천 제도가 잘 돼 있는 학교 정말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경북 전문대학.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예, 경북 전문대는 그 일반 사립 전문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철도 관련 학과를 개설을 했고 지금 최대 규모인 4개의 관련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도 교육 집중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역 사회를 넘어서 철도 산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전문대학교 뭐 철도 관련 출신이다 하면 뭐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코레일을 비롯한 다양한 철도 산업 기관과 활발한 교류도 맺고 있기 때문에 취업 지원에도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학교별로 굉장히 다양한 특색 있는 강점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철도 관련해서 진출 분야는 어느 학교를 나오건 다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예, 그 직종으로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그 다양하게 좀 진출할 수 있는데 뭐 철도 기관사 직종으로 보면 철도 기관사, 철도 관제사, 철도 기관사랑 관제사랑 조금 다른 거는 기관사는 직접 운전을 하는 그런 전문직이고요. 관제사는 통제를 하는 겁니다. 전부 이제 그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 시스템을 통제를 하는 것들을 관제사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철도 사무직, 철도 엔지니어, 교통 엔지니어, 뭐 승무원, 영무원, 관련 기관 사무직 등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수용하는 실제 기관, 기업들을 살펴보면 뭐 코레일, 한국지하철공사, 공항철도, 그리고 10여 개의 한국철도공사 관련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굉장히 있는데 유통업체에서도 특채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련 대학원에 입학을 하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이제 활짝 열렸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해외로 진출한다. 뭐 좀 한류 하는데 네. 자, 거기다가 이제는 이 철도 기술까지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옛날 70년대, 60년대 중동에 가가지고 많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을 붕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철도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뭐 5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고속철도 이제 그 운영하는 나라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철로를 개설하고 철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이런 것들 그 철도 관련 기반 산업들 그 1년에 한 110조 이상이 되는 그런 네. 산업에 이제 자신이 투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학교별로 어떤 학과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부터 가볼까요? 네, 그 한국교통대학교 경우에는 몇 가지 학과들이 있습니다. 철도 경영물류학과, 철도 시설공학과, 철도 운전시스템공학과, 철도 전기전자공학과, 그리고 철도 차량 시스템 공학과, 마지막으로 컴퓨터 정보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학과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철도 관련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뭐 철도와 경영, 물류를 접목한 학과도 있고, 철도 관련 엔지니어학과도 있고, 마지막으로 철도 운전에 관한 직접적인 그런 운영하는 학과도 있어서 철도에 관한 모든 이제 학과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송대학교를 한번 가볼까요? 어떤 학과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우송대학교는 철도 물류대학을 이제 단과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과를 살펴보면 철도 경영학과, 철도 건설 시스템학과, 운송물류학과, 철도 차량 시스템학과, 마지막으로 철도 전기 시스템학과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송대학교도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 남은 학교가 바로 경북전문대학교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철도 관련 학과의 비중이 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전문대학이지만 만만하게 볼 학교는 또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철도 계열 경우에는 이제 철도 경영과, 철도 전기기관사과, 철도 전자과, 그리고 철도 시설과를 운영하면서 역시 뭐 전문대학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모든 분야를 또 철도에 관한 모든 분야들을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철도 관련해서 공통점이 있는 학교들을 묶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철도 산업 전망이 밝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큰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서울특별시랑 광역시에 촘촘한 지하철이 이미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에서 5번째로 우리나라는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철도 강국입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를 하면서 그
교통에 관한 얘기가 벌써 강원도 고속철도 놓겠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이거 외에 최근 이슈가 되는 거 경찰청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이랑 뭐 인근은 이제 경찰철로 연결하겠다. 철도가 지금 교통수단의 대세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나 동력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 기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명수 본부장님께서 오늘 종합 정리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산업은 고정적인 수요가 계속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철도 강국을 위해 정부가 팔벗고 나섰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도 훨씬 많은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에도 안정되고 발전 가능성도 높은 철도 분야를 통해서 자신을 완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철도와 이야기가 있는 바로 저희가 테마가 있는 캠퍼스 탐방기 함께 봤는데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문명수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